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 돈과 행복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땅과 씨름하며 정직한 땀을 흘리는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합천에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노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는 분의 사연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성실히 일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10년의 공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묻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닐까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원과 욕심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원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생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아가기에 그에게 좌절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께서는 10년의 시도 끝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이 원이 아니라 욕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될 법한 일도 어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농부의 본분으로 돌아가 착실히 땅을 일구십시오. 당장 먹을 쌀이 없으면 감자를 먹고, 감자가 없으면 고구마를 먹고, 그것마저 없다면 굶을지언정 내 길을 걷겠다는 대장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말이 좋아 투자이지 본질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노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름에서 이기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막대한 판돈입니다. 가진 돈이 적은 농부가 거대한 자본과 싸우는 것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상식 밖의 일이며 패배가 예정된 길입니다. 둘째는 상대의 수를 읽는 치밀한 기술과 정보입니다. 전문가는 상대의 표정, 말투,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분석하며 승부를 겁니다. 국제경제의 흐름, 뉴욕 증시의 마감지수, 베이징과 도쿄의 상황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스트리트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복잡한 변수를 놓쳐 실패하는 이 냉정한 전쟁터에 농사짓던 순박한 마음과 적은 자본으로 뛰어들어 성공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존재합니다. 농부가 주식시장에서 대기업의 전문 투자팀을 이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투자는 그 시장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에 작은 성공이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벌면 우리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그 작은 성공의 환영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집까지 담보 잡혀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그 짜릿한 행운을 잊지 못해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옛말의 의미입니다. 그 처음의 행운이 실은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밭으로 돌아가십시오. 농사꾼은 농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쌀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십시오. 기존의 농사 70%는 유지하며 안정성을 지키되 남은 30%로 새로운 품종이나 농법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기 재능과 직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30살 직장인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때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을 꿈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집, 차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니 다시 돈에 대한 집착이 고개를 듭니다. 그는 묻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종종 입의 즐거움에 빠져 몸을 망칩니다. 입이 주인이 되고 몸은 그저 입의 쾌락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주인과 종이 뒤바뀌는 어리석음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0,000원짜리 옷보다 100,000원짜리 옷이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옷이 더러워질까 봐 편히 앉지도 못하고 비를 맞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어느새 옷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비싼 옷을 지키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집 또한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값비싼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주인과 종의 자리가 뒤바뀝니다. 돈을 버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청빈한 삶과 현실적인 필요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검소함에 있습니다. 검소함은 돈을 모으는 것과 결코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로 통하는 길입니다. 검소함이란 인색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 쓰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입맛에 이끌려 몸을 해치고 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검소함입니다. 남들이 모두 자가용을 탄다고 해서 따라 살 필요 없이 꿋꿋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주체적인 삶입니다. 허세를 위해 큰 차를 사는 대신 내 필요에 맞는 작은 차를 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청빈하게 사는 삶, 즉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사는 태도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농부이든 직장인이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착실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 돈과 행복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땅과 씨름하며 정직한 땀을 흘리는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합천에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노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는 분의 사연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성실히 일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10년의 공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묻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닐까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원과 욕심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원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생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아가기에 그에게 좌절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께서는 10년의 시도 끝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이 원이 아니라 욕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될 법한 일도 어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농부의 본분으로 돌아가 착실히 땅을 일구십시오. 당장 먹을 쌀이 없으면 감자를 먹고, 감자가 없으면 고구마를 먹고, 그것마저 없다면 굶을지언정 내 길을 걷겠다는 대장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말이 좋아 투자이지 본질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노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름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막대한 판돈입니다. 가진 돈이 적은 농부가 거대한 자본과 싸우는 것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상식 밖의 일이며 패배가 예정된 길입니다. 둘째는 상대의 수를 읽는 치밀한 기술과 정보입니다. 전문가는 상대의 표정, 말투,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분석하며 승부를 겁니다. 국제경제의 흐름, 뉴욕 증시의 마감지수, 베이징과 도쿄의 상황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스트리트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복잡한 변수를 놓쳐 실패하는 이 냉정한 전쟁터에 농사짓던 순박한 마음과 적은 자본으로 뛰어들어 성공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존재합니다.
농부가 주식시장에서 대기업의 전문 투자팀을 이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투자는 그 시장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에 작은 성공이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벌면 우리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그 작은 성공의 환영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집까지 담보 잡혀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그 짜릿한 행운을 잊지 못해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옛말의 의미입니다. 그 처음의 행운이 실은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밭으로 돌아가십시오. 농사꾼은 농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쌀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십시오. 기존의 농사 70%는 유지하며 안정성을 지키되 남은 30%로 새로운 품종이나 농법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기 재능과 직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30살 직장인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때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을 꿈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집, 차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니 다시 돈에 대한 집착이 고개를 듭니다. 그는 묻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종종 입의 즐거움에 빠져 몸을 망칩니다. 입이 주인이 되고 몸은 그저 입의 쾌락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주인과 종이 뒤바뀌는 어리석음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0,000원짜리 옷보다 100,000원짜리 옷이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옷이 더러워질까 봐 편히 앉지도 못하고 비를 맞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어느새 옷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비싼 옷을 지키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집 또한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값비싼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주인과 종의 자리가 뒤바뀝니다. 돈을 버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청빈한 삶과 현실적인 필요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검소함에 있습니다. 검소함은 돈을 모으는 것과 결코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로 통하는 길입니다. 검소함이란 인색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 쓰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입맛에 이끌려 몸을 해치고 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검소함입니다. 남들이 모두 자가용을 탄다고 해서 따라 살 필요 없이 꿋꿋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주체적인 삶입니다. 허세를 위해 큰 차를 사는 대신 내 필요에 맞는 작은 차를 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청빈하게 사는 삶, 즉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사는 태도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농부이든 직장인이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착실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 돈과 행복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땅과 씨름하며 정직한 땀을 흘리는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합천에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노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는 분의 사연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성실히 일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10년의 공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묻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닐까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원과 욕심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원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생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아가기에 그에게 좌절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께서는 10년의 시도 끝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이 원이 아니라 욕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될 법한 일도 어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농부의 본분으로 돌아가 착실히 땅을 일구십시오. 당장 먹을 쌀이 없으면 감자를 먹고, 감자가 없으면 고구마를 먹고, 그것마저 없다면 굶을지언정 내 길을 걷겠다는 대장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말이 좋아 투자이지 본질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노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름에서 이기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막대한 판돈입니다. 가진 돈이 적은 농부가 거대한 자본과 싸우는 것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상식 밖의 일이며 패배가 예정된 길입니다. 둘째는 상대의 수를 읽는 치밀한 기술과 정보입니다. 전문가는 상대의 표정, 말투,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분석하며 승부를 겁니다. 국제경제의 흐름, 뉴욕 증시의 마감 지수, 베이징과 도쿄의 상황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스트리트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복잡한 변수를 놓쳐 실패하는 이 냉정한 전쟁터에 농사짓던 순박한 마음과 적은 자본으로 뛰어들어 성공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존재합니다. 농부가 주식시장에서 대기업의 전문 투자팀을 이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투자는 그 시장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에 작은 성공이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벌면 우리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그 작은 성공의 환영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집까지 담보 잡혀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그 짜릿한 행운을 잊지 못해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옛말의 의미입니다. 그 처음의 행운이 실은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밭으로 돌아가십시오. 농사꾼은 농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쌀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십시오. 기존의 농사 70%는 유지하며 안정성을 지키되 남은 30%로 새로운 품종이나 농법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기 재능과 직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30살 직장인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때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을 꿈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집, 차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니 다시 돈에 대한 집착이 고개를 듭니다. 그는 묻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종종 입의 즐거움에 빠져 몸을 망칩니다. 입이 주인이 되고 몸은 그저 입의 쾌락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주인과 종이 뒤바뀌는 어리석음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0,000원짜리 옷보다 100,000원짜리 옷이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옷이 더러워질까 봐 편히 앉지도 못하고 비를 맞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어느새 옷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비싼 옷을 지키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집 또한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값비싼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주인과 종의 자리가 뒤바뀝니다. 돈을 버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청빈한 삶과 현실적인 필요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검소함에 있습니다. 검소함은 돈을 모으는 것과 결코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로 통하는 길입니다. 검소함이란 인색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 쓰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입맛에 이끌려 몸을 해치고 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검소함입니다. 남들이 모두 자가용을 탄다고 해서 따라 살 필요 없이 꿋꿋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주체적인 삶입니다. 허세를 위해 큰 차를 사는 대신 내 필요에 맞는 작은 차를 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청빈하게 사는 삶, 즉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사는 태도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농부이든 직장인이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착실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 돈과 행복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땅과 씨름하며 정직한 땀을 흘리는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합천에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노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는 분의 사연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성실히 일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10년의 공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묻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닐까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원과 욕심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원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생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아가기에 그에게 좌절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께서는 10년의 시도 끝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이 원이 아니라 욕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될 법한 일도 어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농부의 본분으로 돌아가 착실히 땅을 일구십시오.
당장 먹을 쌀이 없으면 감자를 먹고, 감자가 없으면 고구마를 먹고, 그것마저 없다면 굶을지언정 내 길을 걷겠다는 대장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말이 좋아 투자이지 본질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노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름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막대한 판돈입니다. 가진 돈이 적은 농부가 거대한 자본과 싸우는 것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상식 밖의 일이며 패배가 예정된 길입니다. 둘째는 상대의 수를 읽는 치밀한 기술과 정보입니다. 전문가는 상대의 표정, 말투,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분석하며 승부를 겁니다. 국제경제의 흐름, 뉴욕 증시의 마감 지수, 베이징과 도쿄의 상황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스트리트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복잡한 변수를 놓쳐 실패하는 이 냉정한 전쟁터에 농사짓던 순박한 마음과 적은 자본으로 뛰어들어 성공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존재합니다. 농부가 주식시장에서 대기업의 전문 투자팀을 이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투자는 그 시장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에 작은 성공이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벌면 우리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그 작은 성공의 환영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집까지 담보 잡혀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그 짜릿한 행운을 잊지 못해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옛말의 의미입니다. 그 처음의 행운이 실은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밭으로 돌아가십시오. 농사꾼은 농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쌀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십시오. 기존의 농사 70%는 유지하며 안정성을 지키되 남은 30%로 새로운 품종이나 농법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기 재능과 직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30살 직장인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때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을 꿈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집, 차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니 다시 돈에 대한 집착이 고개를 듭니다. 그는 묻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종종 입의 즐거움에 빠져 몸을 망칩니다. 입이 주인이 되고 몸은 그저 입의 쾌락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주인과 종이 뒤바뀌는 어리석음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0,000원짜리 옷보다 100,000원짜리 옷이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옷이 더러워질까 봐 편히 앉지도 못하고 비를 맞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어느새 옷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비싼 옷을 지키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집 또한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값비싼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주인과 종의 자리가 뒤바뀝니다. 돈을 버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청빈한 삶과 현실적인 필요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검소함에 있습니다. 검소함은 돈을 모으는 것과 결코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로 통하는 길입니다. 검소함이란 인색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 쓰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입맛에 이끌려 몸을 해치고 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검소함입니다. 남들이 모두 자가용을 탄다고 해서 따라 살 필요 없이 꿋꿋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주체적인 삶입니다. 허세를 위해 큰 차를 사는 대신 내 필요에 맞는 작은 차를 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청빈하게 사는 삶, 즉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사는 태도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농부이든 직장인이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착실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 돈과 행복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땅과 씨름하며 정직한 땀을 흘리는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합천에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노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는 분의 사연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성실히 일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10년의 공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묻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닐까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원과 욕심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원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생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아가기에 그에게 좌절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께서는 10년의 시도 끝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이 원이 아니라 욕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될 법한 일도 어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농부의 본분으로 돌아가 착실히 땅을 일구십시오. 당장 먹을 쌀이 없으면 감자를 먹고, 감자가 없으면 고구마를 먹고, 그것마저 없다면 굶을지언정 내 길을 걷겠다는 대장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말이 좋아 투자이지 본질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노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름에서 이기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막대한 판돈입니다. 가진 돈이 적은 농부가 거대한 자본과 싸우는 것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상식 밖의 일이며 패배가 예정된 길입니다. 둘째는 상대의 수를 읽는 치밀한 기술과 정보입니다. 전문가는 상대의 표정, 말투,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분석하며 승부를 겁니다. 국제경제의 흐름, 뉴욕 증시의 마감지수, 베이징과 도쿄의 상황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스트리트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복잡한 변수를 놓쳐 실패하는 이 냉정한 전쟁터에 농사짓던 순박한 마음과 적은 자본으로 뛰어들어 성공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존재합니다. 농부가 주식시장에서 대기업의 전문 투자팀을 이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투자는 그 시장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에 작은 성공이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벌면 우리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그 작은 성공의 환영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집까지 담보 잡혀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그 짜릿한 행운을 잊지 못해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옛말의 의미입니다. 그 처음의 행운이 실은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밭으로 돌아가십시오. 농사꾼은 농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쌀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십시오. 기존의 농사 70%는 유지하며 안정성을 지키되 남은 30%로 새로운 품종이나 농법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기 재능과 직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30살 직장인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때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을 꿈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집, 차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니
다시 돈에 대한 집착이 고개를 듭니다. 그는 묻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종종 입의 즐거움에 빠져 몸을 망칩니다. 입이 주인이 되고 몸은 그저 입의 쾌락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주인과 종이 뒤바뀌는 어리석음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0,000원짜리 옷보다 100,000원짜리 옷이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옷이 더러워질까 봐 편히 앉지도 못하고 비를 맞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어느새 옷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비싼 옷을 지키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집 또한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값비싼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주인과 종의 자리가 뒤바뀝니다. 돈을 버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청빈한 삶과 현실적인 필요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검소함에 있습니다. 검소함은 돈을 모으는 것과 결코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로 통하는 길입니다. 검소함이란 인색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 쓰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입맛에 이끌려 몸을 해치고 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검소함입니다. 남들이 모두 자가용을 탄다고 해서 따라 살 필요 없이 꿋꿋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주체적인 삶입니다. 허세를 위해 큰 차를 사는 대신 내 필요에 맞는 작은 차를 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청빈하게 사는 삶, 즉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사는 태도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농부이든 직장인이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착실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 돈과 행복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땅과 씨름하며 정직한 땀을 흘리는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합천에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노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는 분의 사연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성실히 일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10년의 공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묻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닐까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원과 욕심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원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생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아가기에 그에게 좌절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께서는 10년의 시도 끝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이 원이 아니라 욕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될 법한 일도 어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농부의 본분으로 돌아가 착실히 땅을 일구십시오. 당장 먹을 쌀이 없으면 감자를 먹고, 감자가 없으면 고구마를 먹고, 그것마저 없다면 굶을지언정 내 길을 걷겠다는 대장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말이 좋아 투자이지 본질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노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름에서 이기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막대한 판돈입니다. 가진 돈이 적은 농부가 거대한 자본과 싸우는 것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상식 밖의 일이며 패배가 예정된 길입니다. 둘째는 상대의 수를 읽는 치밀한 기술과 정보입니다. 전문가는 상대의 표정, 말투,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분석하며 승부를 겁니다. 국제경제의 흐름, 뉴욕 증시의 마감지수, 베이징과 도쿄의 상황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스트리트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복잡한 변수를 놓쳐 실패하는 이 냉정한 전쟁터에 농사짓던 순박한 마음과 적은 자본으로 뛰어들어 성공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존재합니다. 농부가 주식시장에서 대기업의 전문 투자팀을 이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투자는 그 시장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에 작은 성공이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벌면 우리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그 작은 성공의 환영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집까지 담보 잡혀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그 짜릿한 행운을 잊지 못해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옛말의 의미입니다. 그 처음의 행운이 실은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밭으로 돌아가십시오. 농사꾼은 농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기꺼이 구매합니다. 쌀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십시오. 기존의 농사 70%는 유지하며 안정성을 지키되 남은 30%로 새로운 품종이나 농법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